지금 미국 주거 문화 자체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LA 최고급 주거 지역 비버리 힐스에서 벌어졌는데요. 수십 년간 미국 부의 상징이었던 이곳에서만 살던 실리콘밸리의 CEO들과 헐리우드 스타들이 하나둘씩 저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6개월간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 매물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한인타운이라는 사실입니다. LA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임대료는 지난 분기 동안 무려 28% 상승했고 한국식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LA 부동산을 담당해온 중개사 마이클 브라운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내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억만장자들이 초호화 맨션을 팔고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가는 현상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미국 주거 문화의 혁명입니다. 그 믿기 힘든 트렌드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투자자 제이슨 스콧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23개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투자업계의 거물인데요. 2021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5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800만 달러짜리 비버리 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한인타운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것도 단 30평 정도의 공간으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결정을 특집 기사로 다루며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주거 문화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을 내놓았고 CNBC는 그를 주거 혁명가라고 칭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도 컸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스콧이 미쳤다며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부모님조차 너 실패한 거냐며 걱정하셨죠. 실리콘밸리의 동료 투자자들은 그가 비밀리에 파산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보 이후 8개월 만에 페이스북의 고위 임원 3명, 구글의 부사장 2명, 그리고 여러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를 따라 한국식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식 주거 환경이 내 생산성을 2배로 높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감동서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활동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제이슨 스콧입니다. 지금은 한국식 아파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비버리 힐스에서 프라이빗 수영장, 넓은 정원, 세대의 차고를 자랑하는 대저택에 살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잔디밭과 팜트리가 제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800만 달러짜리 이 저택은 제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였죠. 개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단독주택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상징이다. 이것이 제 철학이었어요. 미국식 성공의 모습은 넓은 땅에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 투자 회사와 협업을 원했죠.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저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투자 조건으로 저는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면서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해야 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에서 3개월이라니 제 일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본 후
결국 승낙했어요.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숙소였어요.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호텔이 아닌 한국식 아파트였던 겁니다. 이메일로 숙소 정보를 받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죠.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통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투자자로서 현지에서 여러 미팅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급한 숙소는 제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장 김주연 씨는 제 우려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죠. 제이슨님, 한국의 아파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나중엔 오히려 호텔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대한 제 선입견은 너무 깊었거든요. LA 다운타운 아파트를 떠올리면 녹슨 배관, 종이장 같은 벽,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은 이미지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김주연 씨의 거듭된 설득 끝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심 불편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비버리 힐스 저택의 넓은 침실에 누워 생각했어요. 아마 고생 좀 하겠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편견과 걱정을 안고 저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김주연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바로 제가 머물 아파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웅장한 타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건물들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 세련된 조명,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까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에 위치한 제 아파트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물결, 빛나는 도시의 불빛,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까지. 제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죠.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경험하게 된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저는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했던 낡은 아파트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웅장한 초고층 타워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정말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고급 리조트 같은 중앙 광장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세심하게 설계된 조경과 벤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야경 속에서 반짝이는 세련된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죠. 주차장에는 테슬라와 벤츠, BMW 같은 고급차들이 가득했어요.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대도시의 저소득층 주거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낡은 벽지, 좁은 복도, 시끄러운 이웃.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특히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최고급 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호텔급 서비스가 펼쳐졌어요. 정장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죠. 짐을 들어주겠다는 직원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허가된 사람만이 각 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보안이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3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날씨, 뉴스 헤드라인,
단지 내 공지사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드디어 35층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제 인생 최초로 온도를 경험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온몸을 감싸는 포근한 열기가 피로를 녹여내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은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어요. 바닥 아래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 전체 공간을 균일하게 데워주는 시스템이었죠.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겠지만 바닥 전체가 따뜻해. 이건 호텔 스파의 온열베드 같아.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의 강제 공기 난방은 건조하고 불균일한 열을 만들어내지만 이 온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자연의 열기처럼 편안했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웰니스 그 자체였어요. 그 외에도 아파트 내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완벽한 방음 시스템, 스마트홈 기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 첨단 주방 시설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공간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기능적이었죠. 김주현 씨가 설명하길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생활 인프라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단지 내에는 헬스클럽, 수영장, 도서관, 카페,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죠. 아파트의 모든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발코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LA의 어느 고급 주택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자동 제어되는 블라인드, 원격으로 조절 가능한 조명, 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넓고 화려하지만 비효율적인 미국식 주거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런 주거 형태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건축 양식의 차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효율성, 편리함, 공동체 의식이 모두 녹아있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3개월간 한국 아파트에서 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깊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주거 형태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었죠.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AI 비서가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AI 스마트홈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조명, 온도, 환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최적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습도, 센서가 건조함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습기가 작동했고, 공기질 센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어했어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으로 낯선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었고, 번호판 자동 인식 주차 시스템은 허가된 차량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게 했죠. 심지어 택배가 도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고 안전하게 보관되는 무인 택배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마치 5성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실내 수영장, 24시간 운영되는 첨단 헬스장,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스크린 골프장까지. 이 모든 것이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죠. 비버리 힐스에서는 차를 타고 최소 20분은 이동해야 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돌 난방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냉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열기는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웠고 건조함 없이 포근한 온기를 유지했죠. 한 번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온돌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증상이 사라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모든 편의시설과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일과 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고 루프탑 정원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잔하는 생활 패턴이 형성되었죠. 아파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도 매력적이었습니다. 2달 차가 되자 비로소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플랫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효율성, 편리함, 안전, 커뮤니티가 모두 고려된 총체적인 생활 솔루션이었죠.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어요. 비버리 힐스의 저택이 갑자기 낡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비버리 힐스의 $800만 저택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온돌 없는 차가운 바닥, 건조한 공기, 차를 타고 나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 넓은 공간은 이제 유지 관리의 부담으로 다가왔죠. 잔디 관리, 수영장 청소,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끝없는 관리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첫 주말, 저는 거실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앉아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며 그곳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넓은 저택이 갑자기 텅 빈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 엘리베이터만 타면 갈 수 있었던 편의시설들. 미국의 집은 이런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죠. 바로 그때 LA 한인타운 인근에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초호화 레지던스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옴니아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최첨단 아파트 시스템을 미국의 럭셔리 콘도미니엄 개념과 결합한 것이었죠. 온돌 난방, AI 스마트홈, 프라이빗 컨시어지 서비스, 회원제 라운지와 스파 시설까지 갖춘 초호화 주거 공간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순간 마음이 확 정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비버리 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VIP 프리뷰 초청장을 받아 옴니아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의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죠. 아내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녀도 제 한국 체험담을 듣고 있었던 터라 전적으로 동의했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제 개인 자산 관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의아해했어요. 제이슨, 정말 비버리 힐스 부동산을 매각하시겠어요? 투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야. 삶의 질에 관한 선택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결정이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의 인사이더 서클에 알려지자 많은 동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테크 기업 CEO들,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모두 한국식 주거 시스템에 관심을 표현했죠. 테슬라의 한 임원은 프라이빗 파티에서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제이슨, 당신의 결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머물렀을 때 아시아의 주거 혁신에 감명받았어요. 옴니아 레지던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곧 옴니아 레지던스의 프라이빗 세일즈 갤러리에는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줄을 이었고 프리미엄 유닛들은 공개 판매도 되기 전에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어요. 개발사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부지 매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컨셉의 럭셔리 레지던스 프로젝트가 LA,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아파트 문화가 있었죠.
K주거 문화가 이제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옴니아 레지던스의 성공은 LA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주거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LA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한국식 주거 모델의 장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특히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동 편의시설 중심의 설계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위원회는 고밀도 주거지역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의 사례를 깊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주거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요. LA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사들도 한국 건설사들의 노하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발사들이 한국의 건설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건설사들은 고층 주거 단지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성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부동산 개발사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변화를 포착해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트렌드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다. 미국인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효율성과 편의성, 한국식 주거 모델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고, CNBC는 미국 주거 시장의 뉴 노멀이라는 특집 보도를 통해 이 트렌드를 조명했어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한국의 주거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건축학회는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의 한국식 주거 모델, 효율성과 커뮤니티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여러 건축 학술지에서 한국의 아파트 설계 원칙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옴니아 레지던스의 첫 거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하자 많은 미디어가 이들의 경험을 취재했습니다.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의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죠. 이전에는 넓은 집에 살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공간은 제한적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한 거주자가 말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에 힘입어 뉴욕,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가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대도시 중심부에서 한국식 주거 모델의 효율성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한국식 주거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토론토의 한 부동산 개발사는 한국의 건설 기술을 도입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런던의 도시계획자들은 한국의 고밀도 주거 솔루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가 세계를 바꾼 것처럼 이제 K-주거 문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효율성과 공동체, 첨단 기술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옴니아 레지던스의 32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따뜻한 온돌 바닥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헬스장,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보안 시스템은 제 얼굴을 인식해 모든 문을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비버리 힐스의 저택에서 살던 때와 비교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작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더 적은 관리 부담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는 전 세계 도시 생활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공간의 효율적 활용, 첨단 기술의 통합,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
철학은 현대 도시 생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식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나요? 온돌 바닥의 따스함, 첨단 스마트홈의 편리함,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의 여유로움을 경험해 보세요. 한국의 주거 혁신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